자, 우리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요거를 전 시간에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한 문제 정도 물어본다면 지렛대 효과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있다마는 돌이 있다. 요거를 이제 판자대에 껴서 이제 그냥 들어올리려면 안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뭘 한짝 괜 다음에 살짝 누르게 되면 엄청난 괴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다. 그래서 우리 지렛대 효과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슨 뭐 벤치라든가 손톱깎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병따개라든가 뭐 기타 뭐 크게는 막 작기 같은 거 있죠. 차 막 빵꾸나 막 들어 올리는 거 있죠. 펑크 나면 이런 거 다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이제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 이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을 은행에서 일부를 여기서 은행돈이라 생각할게요. 은행에서 일부 돈을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내 돈 투자액 대비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문제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을 여기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기 하나 두 칸이라 할까요? 두 칸, 네. 세 칸? 너무 많네요. 자, 두 칸 이렇게 볼게요. 이 두 칸이 있는데 이렇게 자, 여기 이제 내 돈입니다. 내 돈. 자, 내 돈을 1억을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에 이제 이 정도 벌 수 있는 얼마라고요? 이렇게 볼게요. 이 그림이 좀 그러네요. 자, 이 정도 벌 수 있는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줄게요. 1억 투자하면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 그러면 이제 번 돈이 1년 동안 번 돈이 2천만 원 된다는 얘기죠. 2천만 원 된다. 네, 써보겠습니다. 어디 갔어요? 2천만 원.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어디서 이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하나, 두 칸 이렇게 볼게요.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일부는 은행에서 빌려 투자한다. 적을게요. 은행에서 빌려 투자. 일부는요, 내 돈을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자, 은행에서 자, 얼마를 투자한다고요? 5천만 원 빌려 투자하고 5천만 원은 빌려 투자하고 내 돈도 5천만 원 투자했다 쳐볼게요. 그러면 자, 은행 이자율은 뭐 10%라고 간주해 보자. 은행 이자율은 10 자, 이거 뭐야 이거? 자, 10%가 간주한다면 자,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좀 정확히 하려니까 10% 5천만 원에 10% 하면 얼마라고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중에 500만 원은 은행이 가져가야 되겠네요. 500만 원은 은행이 가져가고 그럼 나머지 얼마라고요? 1,500만 원은 내가 번 돈이 되는 거죠. 내가 이제 벌어가는 돈이 되겠네요. 번 돈 혹은 벌어가는 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은행이 5천만 원 투자했는데 5천만 원을 빌려 투자했는데 자, 은행이 가져가는 것은 자, 요거 50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 돈 투자액에 비해서 크게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작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한번 계산해 볼게요. 이때 이제 그 총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은행 돈하고 내 돈 합친 거 있죠? 이걸 총 자본 해줍니다. 그리고 은행이 가져갈 수익과 내가 가져갈 수익이 합친 거 있죠? 이걸요 총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이거 계산 이렇게 합니다. 이따 다시 할게요. 두 개 합치면 1억이죠? 1억인데 1억 중에 두 개 합치니까 2천만 원이죠? 이렇게 한 게 바로 총 자본 수익률입니다. 20%.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뭐냐면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하면이죠. 요거를 자기 자본 수익률 혹은 지분 수익률 해줍니다. 계산해 볼게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투자했죠? 5천만 원. 그리고 얼마 벌었어요? 1,500만 원 벌었죠? 자, 그럼 요 계산하면 30%가 됩니다. 몇 프로라고요? 그럼 요거 계산할게요. 요거는 총 자본 수익률은 어때거나 내 돈과 은행 돈을 합쳐야 되는데 뭐 은행 돈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가져갈 수익과 은행이 가져갈 수익을 합치니까 얼마라고요? 그냥 2천만 원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20%가 되는 겁니다. 총 자본 수익률은 몇 %라고요? 20%.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전액 내 돈 투자한 거죠. 그 2천만 원 전부 내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똑같이 얼마라고요? 20%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 전액을 내 돈만 투자할 경우에는 총 자본 수익률과 자기 자본 수익률이 똑같다는 얘기죠. 근데 일부를 은행에 빌려 투자하니까
총 자본 수익률은 그대로인데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이렇게 커졌죠? 점점 커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점 내 돈 투자액 대비 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작게 투자해서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한 번 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내 돈은 은행에서 거의 8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려 투자하고, 자, 빨간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은행에서 8천만 원을 빌려 투자하고, 그럼 내 돈 얼마 투자한 거예요? 내 돈은 2천만 원 투자한 거네요. 2천만 원을 투자한다면 이렇게, 자, 이자율은 똑같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어쨌거나 1년 동안 버는 돈은 요만큼인데, 어디 갔어요? 요만큼인데,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요? 은행이 가져갈 돈은 8천만 원에 10%라겠죠? 이 이자율이 10%라고 간주했으니까 8천만 원에 10%면 얼마야? 800원이네요. 800원. 그러니까 여기 이제 800원이 누가 가져가는 거예요? 은행이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체 2,000원 중에 나머지 뺀 1,200만 원 누가 가져가요? 내가 벌어가는 돈이 되는 거죠? 내가 번 돈이 1,200만 원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총 자본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은 전체 투자액 중에 1억 중에 자, 은행이 가져갈 거 내가 가져갈 게 차지한 비율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2천만 원. 그러니까 몇 퍼센트라고요? 20%가 되는 겁니다. 20%.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은행에서 이만큼 빌려 투자했는데 은행이 가져갈 거는 얼마밖에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가 다 내 돈 투자액 비해서 내가 가져갈 돈이 되겠네요. 이걸요 자기 자본 수익률 해주는 겁니다. 그냥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내 돈 2천만 원 투자했죠. 그리고 내가 가져갈 돈이 무려 1,200만 원이나 되네요. 그래서 그럼 계산하면 60%가 됩니다. 자, 내 돈 투자액 비 수익률이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작게 투자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전에 내 돈만 투자하는 것에 비해서는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면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싸죠. 싸니까 내 돈 투자액 대비 더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이거를요 정의 지렛대 효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 자본 수익률은 언제나 똑같죠? 20%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 자본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 하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점점 커지는 걸 뭐라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를 하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 이게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면 총 자본 수익률은 항상 똑같은데 은행 이자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20%에 10%밖에 안 되니까 은행이 가져갈 게 작아서 그런 겁니다.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는 은행에서 돈을 못 빌리고 사채를 쓰게 되면 고금리 사채를 쓰게 되면 오히려 사채업자 가져갈 때 더 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총 자본 수익률은 얘는 항상 똑같은데 오히려 지분 수익률이 점점 작게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점점 줄어들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집니다. 그럼 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면 자, 총 자본 수익률에 비해서 얘는 항상 똑같은데 은행 이자율이 거의 사채급 이자를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돈 벌어서 사채업자한테 다 퍼주고 났더니 내 돈 투자액 대 수익률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커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라고요? 부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근데 요건 지금까지는 이게 일반적으로는 정의 지렛대 효과가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싸죠. 그러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가 일반적인데 지금까지 제가 위험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죠. 근데 자, 다른 사람의 은행의 돈을 많이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나중에 금리가 변동되거나 경제 상황이 바뀌면 돈을 못 갚을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도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전부 다 위험을 무시하고 문방가격 따진 거라고요. 수익률만 가지고 따진 겁니다. 이렇게 자, 지금까지 한 걸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6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 자, 지렛대 효과의 의의를 보면 타인 자본의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자기 자본에 따른 손익이 확대되어 나타난 효과를 얘기합니다. 이때 지금까지 한 거를 요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기 좋게 이제 그림을 그렸는데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행이 일부 투자하게 되면 은행이 가져갈 건 작죠.
그러니까 내가 가져갈 돈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정의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그 결론이 바로 167페이지 딱 중간에 박스에 있습니다. 박스에 정의 지렛대 효과 혹은 레버리지 효과는 총 투자 수익률보다 뭐가 큰 경우에요? 지분 수익률이 클 경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총 투자 수익률보다 은행 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죠. 저당 이자율. 은행에서 빌린 거를 저당이라는 표현 쓸게요. 이자율이다. 이거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이제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납니다. 요거 특징을 보면 자, 1번 볼게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지렛대 효과는 정의 지렛대 효과를 말하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타인 자본을 많이 빌렸기 때문에 그만큼 채무 불이행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도 자 정의 지렛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통 4번 해볼게요. 전세를 안고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일종의 지렛대 효과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1억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이 7천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서 1억짜리 아파트 구입할 수 있죠. 그러면 내 돈은 얼마만 투자한 거예요? 내 돈은 3천만 원만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7천만 원은 나중에 세입자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입자한테 결국은요 빌린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다만 이자는 안 줘도 되는 거죠. 이자 주는 대신에 거기 거주하게 하고 있잖아요. 살게. 그게 바로 이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종의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지렛대 효과는 자, 자기자본 수익률은 자, 지분 수익률 혹은 자기자본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내 돈 투자액 대비해 갖고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 요걸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는 내가 가져가는 돈은 장사해서 내가 가져갈 돈도 있지만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올랐다. 그러면 요것도 뭐예요? 내가 3억짜리 상가를 구입했는데 3억짜리가 나중에 1년 있다가 4억이 됐다는 얘기죠. 그럼 1억 남겨 먹었네요. 요것도 번 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사해서 번 돈도 있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서 들어온 돈도 있겠죠. 이걸요 지분 수익률 혹은 자기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지렛대 효과는 입문 과정에서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세금 효과는 무시합니다. 세금 효과는 무시하고 무시하기 때문에 좀 이따 이거 잘 이해가 안 갈 텐데 처음에는 순영업소득이라는 게 세금 효과를 무시했을 때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는 게 바로 순영업소득입니다. 세금 효과를 무시했을 때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는 게 뭐라고요? 순영업소득이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그 문제를 보겠습니다. 거기 기출문제 거기 168페이지 위에 볼게요. 자, 투자 부동산에 대한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이 얼마인가?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이 차지한 비율. 투자 부동산의 가격은 총 3억짜리랍니다. 요게 총 3억짜리는 3억짜리인데 여기서 보니까 금융기관에서 2억을 빌렸답니다. 그러면 내 돈 얼마 투자했다는 얘기예요? 1억을 투자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1억을 내 돈 1억 투자했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자 이자율은 6% 그리고 그 밑에 1년간의 순영업소득 2천만 원이랍니다. 2천만 원 벌었는데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2천만 원이 내가 가져갈 소득과 은행이 가져갈 소득이 섞여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은행이 가져갈 소득을 빼야 되겠네요. 그럼 은행에서 얼마 빌렸다고요? 2억을 빌렸다고 했죠. 2억에다가 이자율은 연 6% 빼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한 게 바로 장사해서 번 돈입니다. 뭐해서 번 돈이라고요? 장사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1년간의 부동산 가격이 0% 올렸답니다. 그러면 3억에다가 자 3억에서 자 만약에 3억인데 여기서 1%가 올랐다. 그러면 1% 오른 거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번 돈이 될 수 있는데 요거는 하나도 안 올랐다고 했네요. 빵퍼란트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계산 하나만 하네요. 그러니까 요렇게만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은 아마도 얼마라고요? 자 0.08 8%가 나올 겁니다. 8%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몇 번 연습하시면 됩니다. 168페이지 아래쪽에 부동산 투자 결정 시에 고려사항 이런 것들은 읽어보시면 그게 상식적인 얘기들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 이제 뭘 했냐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적어드린 것처럼 두 번째 테마는 이제 수익률은 뭐고 위험이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수익률은 뭐고 위험이 뭐냐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거 지우고 요거 지우고. 자, 볼게요. 자, 뭐냐면 그 수익률은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다가 수익률이다. 수익률은 보통 투자액에 비해서 얼마 정도 벌었냐 하는 걸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자, 5년 동안 어느 정도 벌었냐 아니면 10년 동안 어느 정도 벌었냐. 예, 수익률이 몇 퍼센트 할 때는 몇 년 동안 벌인 건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수익률 하면 연간 단위의 수익률을 얘기합니다. 연간 단위로 1년 단위로 해서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 벌었냐 하는 걸요.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률이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은행에다 1억을 예치했더니 1년 동안에 이자를 500만 원 주겠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년 단위로 1억을 투자했더니 500만 원을 이자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벌은 거네요. 이게 바로 수익률이 되는 겁니다. 수익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계산하면 0.05가 됩니다. 0.05라는 것은 1원을 예치했다면 0.05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계산하자면 위아래를 1억으로 나눠도 똑같습니다. 나누면 뭐라고요? 1이 되는 거죠. 요거 1억으로 나누면 0.05가 됩니다. 그러면 1원을 예치했다면 얼마요? 0.05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고, 위아래를 100으로 곱해볼게요. 100으로 곱하면 이게 100이 되는 거죠. 100 곱하면 5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00원을 예치했다면 5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를 우리는 100분율이다 해줍니다. 퍼센테이지. 그래서 5%를 벌 수 있다. 그 얘기는 100원을 예치했다면 5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자, 요걸 몇 퍼센트 벌 수 있다고요? 5%를 벌 수 있다는 걸요.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자, 요때 요 1억을 뭐라냐면 투하자본 이렇게 합니다. 투하자본. 집어 던졌다는 얘기죠. 베팅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투하자본분에 그 다음에 500만 원 이거를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렇게 합니다. 순수익이 항상 순수익하면 비용을 뺀 겁니다. 번 돈에서 매출액에서 비용 뺀 걸 뭐라고요? 순수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그 500만 원 1년 지나서 500만 원 찾아 썼다고 쳐볼게요. 찾아 쓰면 1억 그대로 남아있겠죠?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 연도에 또 500만 원 또 주겠답니다. 500만 원. 그러면 그 다음 연도 또 5% 버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것도 찾아 썼습니다. 그러면 1억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그 다음에 또 500만 원 또 주겠답니다. 그럼 또 몇 퍼센트라고요? 5% 벌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연간 단위로 해갖고 기초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에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아니면 어느 정도 벌었냐 하는 걸요. 수익률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해볼게요. 1년 단위로 연간 단위로 애초에 기초의 투자액에 비해서 1년 동안 어느 정도 벌 수 있냐 하는 걸요.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런 식으로 해볼게요. 자, 뭐냐면 여기 가면 노량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노량진이 있는데 노량진에 가면 이제 학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입시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개사학원도 있고 뭐 경찰학원, 소방학원 뭐 각종 막 자격증 학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이제 그 학원들이 많으니까 학생들도 많이 있겠네요. 그럼 학생들이 많으면 뭐가 잘 돼요? 그 음식 시험도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뭘 해야 돼요? 숙식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도 잘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고시원 사업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길래 나도 뭘 하겠다고요? 고시원 사업 하겠다 하면서 여기 와본 겁니다. 와서 중개업소에 들렸더니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라는 것도 팔려고 내놨답니다. D라는 것도 팔려고 내놨답니다. 근데 이제 주계사님이 브리핑해 주기를 자, B라는 고시원은 1억을 투자했는데 애초에 1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그러면 20% 정도 벌고 있는 거네요. 매년 20%. 이번에는 D라는 고시원은 브리핑 해주기를 이것도 원래 1억을 투자했는데 매년 500만 원 정도 벌고 있답니다. 그러면 이때는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5%네요. 자, 그래서 자, 딱 보니까 여기가 낫겠죠? 그래서 여기를 가본 겁니다.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막 빠글빠글 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30%로 할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다. 3천만 원이라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가봤더니 진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점심때 애들 밥도 먹여야 되는데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빠글빠글하다. 마음에 쏙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나한테 파세요 그런 거죠. 그랬더니
B라는 고시원 이제 이론적으로 접근해 보는 겁니다. B라는 고시원 주인이 그래 나 원래 팔려고 내놨는데 너 얼마 정도 줄래? 그랬더니 내가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요? 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1억을 투자했으니까 제가 1억을 드릴게요. 했더니 여기는 B라는 고시원 주인이 뭐라고요? 예, 꺼져 그럽니다. 너랑 상대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갈비집 해갖고 대박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는 투자한 그 점심 때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빠글빠글하다. 그러면 나는 투자한 돈만 받고 팔으려고 하나요? 그렇진 않겠죠. 권리금을 엄청나게 붙여서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려고 해, 낮추려고 해?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만약에 비싸게 구입했다면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한 3억에 구입했다. 그러면 10%밖에 못 버는 거죠. 그래서 자꾸 막 올리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안 살래요. 그냥 집에 갈래다가 그냥 한번 가본 겁니다.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팔이 날리고 있다는 얘기죠. 텅텅 비어 있어갖고 몇 칸 안 치웠다는 얘기죠. 요 괜히 구입했다가는 말아먹기 딱 좋은 것 같죠. 그냥 집에 가려고 했더니 이번에 D라는 고시원이 달려들면서 왜 그러세요? 그 대신 제가 싸게 드릴게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도 그런 것이 내가 갈비집 하다가 거의 아줌마도 월급도 못 줄 정도로 관리비도 못 줄 정도로 거의 막 형편없다는 얘기죠. 그럼 얼른 처분하고 싶은데 문제는 제가격 받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구입한 사람은 그 기대 수익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0%가 죄송합니다. 왜 이러지? 자, 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5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러면 10%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시장에서는 노량진에는 고시원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 해요. 올리려고 하고 장사 안 되는 것들은요. 낮춰서라도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형성되어 있는 어떤 평균적인 수익률이 10%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자, 10% 정도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이거보다 높은 수익을 얻는 것들은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고 이거보다 낮은 것들은요. 낮춰서 팔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10%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10%. 자, 근데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우리 주변에 그 아파트를 하더라도 좀 싸게 나오는 것들도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싸게. 저평가돼서. 자, 아파트를 하더라도 좀 싸게 나오는, 시세보다 좀 낮게 나오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주인분이 할아버지 할머님인데 핸드폰, 그 인터넷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시세 같은 거 모르고 좀 한 3천만 원 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은 외국으로 이민 가려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는 바람에 싸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뭐 누가 수술하는 바람에 돈이 급해서 빨리 좀 파는 바람에 싸게 나온 경우라든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싸게 나온 경우도 왕왕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A라는 부동산. 그래서 이걸 잽싸게 구입한다면 잽싸게 1억에 구입한다면 매년 2천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요? 매년 20%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얼마라고요? 20%의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여기다. 자,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기대 수익률 이런 표현을 써볼게요. 무슨 수익이라고요? 기대 수익률이다. 자기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 할까요? 기대 수익률이다. 그 다음에 다른 데다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정도 정도는 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평균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요구 수익률이다 해줄게요. 요구 수익률. 자, 그래서 당연히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클 때요? 요구 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려고 할 겁니다. 투자. 근데 진짜 A에 투자했습니다. A에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2,500만 원 벌었습니다. 1년 동안. 그러면 이때 수익률은 몇 퍼센트라고요? 25%를 버는 거네요. 이 25%를 뭐라 하냐면 실현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현 수익률. 요걸 뭐라 한다고요? 실현 수익률. 근데 이 실현 수익률은 투자 결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지금 A를 투자할까, B를 투자할까, C를 투자할까를 고민하는 과정에서는 얘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얘는 A에 진짜 투자했더니 1년이 지나서 실제로 벌은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투자 결정과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를 가지고 투자한다고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볼게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가 더 크다. 그러면 이러한 대안은 당연히 뭐라고요? 채택하려고 하겠네요. 이러한 대안은 채택하려고 한다. 자, 구입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근데 기대 수익률이 뭐보다 작다고요?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럼 이런 거는 뭐 기각시키려고 하겠네요. 선택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각한다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기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이 같다고 쳐볼게요. 같다. 이럴 경우에도 채택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채택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 10% 정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정상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돈은 못 벌지만 남들 먹고 사는 정도 있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익은 얻을 수 있는 그 수익률이라는 얘기죠. 그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근데 논리 자체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 나오면 뭐라고요? 20%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여기다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 지역은 왜 한 10%가 형성되어 있냐? 요거는 약간 의심스럽지만 어쨌거나 이 정도는 평균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 이것만 일단 아시고서 이 정도 이상 얻을 수 있다면 당연히 뭐라고요?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겠네요. 이렇게 마시면 됩니다. 잠시 하기로 하고. 근데 진짜 이제 여기다 투자했습니다.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많이 벌어서 외국으로 이민 좀 가려고 합니다. 이민 가려고 하는데 그 팔려고 내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딱 보더니 투자액에 비해서 수익이 아주 좋네요. 자기한테 팔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너 얼마 줄래? 그랬더니 이 사람 한다는 얘기가 나보고 내가 1억을 투자했으니까 1억을 드리겠답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요? 내 입장에서 꺼져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가격 올리려고 낮추려고요? 올리려고 하겠네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은 기대치가 떨어지겠죠. 그럼 어디까지 가격 올리려고 하나 볼게요. 어디까지? 얘보다 높은 한은 계속 올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디라고요? 10%가 될 때까지 계속 올리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번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사람들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하고요. 기대수익과 요구수익은 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내가 아파트를 급매로 싸게 구입했다 하더라도 내가 요걸 팔 때는 내가 싸게 그냥 팔지는 않겠죠. 제가격 받고 팔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논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 장사도 처음에 크게 이제 돈 버는 사람만 큰 이익을 보는 거지 그 다음 사람들은 다시 또 뭐라고요? 정상적인 수익률 있죠? 평균적인 수익률 정도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런 논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170페이지 보시면 자, 아래쪽에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네요. 수익률은 투하자본분의 뭐가 차지하는 비율이라고요? 순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그래서 수익률의 종류는 기대 수익률, 이걸 다른 말로 예상 수익률, 내부 수익률 이렇게 되게 하는데 자꾸 이것저것 하면 헷갈리니까 그냥 내부 수익률 정도 기억하시고 자, 첫 번째 볼게요. 투자 대상으로부터 기대되는 예상 수익과 예상 지출을 기초로 계산된 수익률.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 뭐라고 해요? 기대 수익률 혹은 내부 수익률. 자기가 투자한 부동산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라 해서요. 내부 수익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171페이지 맨 위에 볼게요. 자, 요구 수익률은 자, 이걸 다른 말로 기회비용 아니면은 그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최저 필수 수익률 이렇게 쓰는데 일단 처음부터 자꾸 여러 가지 용어를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 중심을 딱 잡아놓고 계셔야 돼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만. 그러면 투자안의 위험과 기회비용을 반영하였을 때 대상 부동산에 자금을 투자하기 위하여 충족되어야 될 최소한의 수익률이다. 그래서 다른 데 투자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형성돼 있으니까 이 정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약간 좀 뭐 경제학에서 어려운 편인데 뭐 어렵진 않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했을 때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 있죠. 이걸 보통 이제 기회비용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한 대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수익률보다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투자가 성공하는 겁니다. 이걸요 기회비용이다. 그리고 요거는 나중에 이따가 좀 하겠지만 다음 시간에 자, 이따가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이 지역에 어떤 위험 수준이 있습니다. 위험 수준에 따라 특히 나랑은 상관없는 체계적 위험 수준에 따라서 결국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결과. 그래서 이 시장 전체에서 외부에서 결정된다 해서 뭐라고요? 외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실현 수익률, 이거 실제 수익률, 사후 수익률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투자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실제로 달성된 수익률, 이걸 뭐라고요? 실현 수익률을 해줍니다. 그래서 자, 그 옆에 부동산에 대한 투자 결정 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수익률입니다. 투자 결정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그 기업번과 투자회사 결정에 기업번과 니은번이 있는데 이렇게 클 때는 자꾸 가격 올리려고 하죠. 기대수익이 낮아지니까 나중에 같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얘가 얘도 크다 그러면 가격을 자꾸 올리려고 하죠. 그 다음 사람 기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올리려고 해야 비슷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올리려고 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험. 자,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위험은 또 뭐냐? 이거 알아볼게요. 위험 리스크 해주는데, 위험은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 혹은 비율로 한다면 기대 수익률,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벗어날 가능성, 벗어날 수 있는 뭐라고요? 뭐 정도로 할까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요? 위험이다 집니다.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런 걸 뭐라고요? 위험이다 이렇게 얘기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지금 A라는 부동산이 여기 있는데 A라는 부동산은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정도 벌 거야. 이렇게 간단히 예측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죠? 무슨 신임이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미래 상황을 좀 꼼꼼히 이렇게 분석한 다음에 이 정도 들어올 거다. 이렇게 추정했다는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문장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A라는 부동산은 이런 식으로 1억을 투자하니까 1년 후에 자, 고시형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기가 좋을 때는 만약에 경기가 좋아진다면 한 2,1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2,100만 원. 그 다음에 보통이라면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대요. 그 다음에 불황이라면요 1,900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앞으로 호황이 될지 보통이 될지 불황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다만 요 지역에서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호황이 될 가능성은 한 40% 정도 된답니다. 그 다음에 보통이 될 가능성은요 20%,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나머지 40%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평균을 해본 겁니다. 평균. 이때 평균은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 다 무시하고 세 놈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할 수 있죠. 이걸요 산술 평균을 한다 해줍니다. 산술. 근데 가중 평균은 어디다 더 가중치를 더 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게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니까 가중치 더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겠다. 2,100만 원 곱하기 40% 플러스 2천만 원 곱하기 20% 플러스 이거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40을 곧바로 곱하게 되면 뭐 문제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점으로 하셔야 돼요. 40%는 요거를 소수점으로 하면 앞으로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두 칸 가면 됩니다. 0.4 해주면 돼요. 만약 이걸 100분율로 하라 그러면 뒤로 두 칸 가면 됩니다. 0이 쳐져 40%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19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해주니까 1년 동안 기대되는 게 2천만 원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20% 정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예측했다. 그런 얘기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이렇게 예측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이번에는 자, K라는 부동산이 있다 쳐볼게요. K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요거는 술집입니다. 술집. 술집인데 요것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1억을 투자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년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이 2천만 원이랍니다. 2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대 수익률은 20%이네요. 20%.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한 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자, 술집 경기가 좋을 수도 있고 앞으로 보통이 될 수도 있고 불황이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술집 경기가 좋다면 8천만 원 정도가 기대가 된답니다. 8천만 원. 그다음에 보통일 경우는요 2천만 원이 기대가 된답니다. 그다음에 불황이 될 가능성은요 불황일 때는 마이너스 4천만 원. 마이너스 4천만 원이라는 것은 뭐야? 원금도 4천만 원 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확률은 똑같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될 확률 40%, 이렇게 될 확률요 20%, 이거는요 40%. 이것도 똑같이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8,0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0.2 플러스 마이너스 4,000 곱하기 0.4 있죠? 이렇게 해도 2천만 원 나옵니다. 나와요. 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몇 퍼센트라고요? 20%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자 볼게요. 요것도 20%, 요것도 20%인데 어제 기대 수익도 똑같죠? 근데 예를 볼게요. A라는 부동산은 기대치가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에서 자 볼게요. 경기가 좋더라도 한 100만 원 더 들어오고 나쁘더라도 100만 원 까지는 거죠.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네, 얘는 볼게요. 얘는 2천만 원 기대되는데 자 얘는 잘하면 대박 날 수 있죠. 잘하면 대박. 근데 잘못하면 뭐라고요? 쪽박 날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뭐라고요? 쪽박 난다. 자, 그러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위험이 기대 수익 혹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대안을 뭐라 하면 위험이 작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투자안을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측한 정도가 다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의 이걸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이런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아래에 있는 대안을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이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은행에다가 예치한다고 쳐볼게요. 은행에다가 예치하게 되면 자 1억을 예치하게 되면 자 볼게요. 1년 후에 500만 원 이자를 주겠답니다. 근데 은행은 전쟁 나지 않은 이상은 반드시 줄 겁니다. 그래서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500만 원 받는 게 100%라고 쳐보자. 100%. 자, 근데 요거는 경기가 좋더라도 500만 원 받는 거고 나빠도 500만 원 받는 거죠. 100%. 그래서 이거는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네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요걸 뭐라고요? 요거를 위험이 없다 해줍니다. 위험이 뭐라고요? 없다. 자, 볼게요. 이런 대안을 위험이 뭐라고요? 없다. 자, 그래서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 5%.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무위험 수익률이다 해줍니다. 예. 위험이 전혀 없을 때의 수익률을 뭐라 할까요? 무위험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하기 마지막으로 자, 이 위험이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치가 있는데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하는 거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 그다음에 기대치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 하는 거 뭐라고요? 위험이 작다. 그다음에 그 잘해도 500만 원, 못해도 5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위험이 없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히 위험에 대한 얘기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때 요거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가끔가다 우리 지금까지 한 거를 잠깐 밑줄 볼게요. 171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아래에서 5번째 줄 위험이란 기대 수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이걸 얘기하는데 거기서 3번째 줄 볼게요. 위험은 수익률에 대한 확률 분포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다. 아세요? 분산과 뭘로 측정할 수 있다고요? 표준 편차로 측정할 수 있는데 자, 한 장 넘기시면 지금 요걸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자, 이때 이제 이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 요 정확히 여기 지저분하니까 이거 지울게요. 자, 요것도 지워보겠습니다. 지우는데 자, 문제에서 만약에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라. 이거 자주 물어봅니다. 자주 물어보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계산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 물어보게 되면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아까처럼 자, 2100 곱하기 0.4 플러스 200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뭐라고요? 1900 곱하기 0.4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기대된 수익이 2천만 원 나오는구나. 그러면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거야 하면서 20% 정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안 물어보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자, 각 상황하에 수익률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각 상황. 그러니까 호황일 때는 1억 투자하니까 2,100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의 수익률은 얼마라고요? 21%를 벌 수 있네요. 각 상황 하의 수익률. 이때는 21%를 벌 수 있고 이때는요 2천만 원 벌 수 있죠. 20%를 벌 수 있네요. 20%.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얼마라고요? 19%를 벌 수 있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상황하의 수익이 바로 주어진 경우 있죠. 이런 거 더 쉽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렇게 해주면 돼요. 다만
한쪽이 100분의 1이면 한쪽은 소수점으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21 곱하기 0.4 플러스 20 곱하기 얼마라고요? 0.2 플러스 19 곱하기 0.4 해주면 20%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알겠죠? 네. 다시 한번 배울게요. 다시. 자, 거기 볼게요. 거기 박스에 보면 172페이지 중간에 자, 경기가 호황이 자, 경기가 이렇게 볼게요. 네, 호황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이 될 수 있고 불황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불황이 될 수 있는. 거기 볼게요. 자, 호황 시의 수익률은 30. 여기는 30%. 얘는요 20%. 얘는요 10% 얻을 수가 있답니다. 자, 그리고 자, 호황 시에는 얼마라고요? 확률이 40%. 얘는 뭐라고요? 20%랍니다. 얘는 뭐라고요? 40%. 맞나요?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걸 기대 수익률 계산하라.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고요? 요거 기대 수익률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해주면 됩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자,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이 정도는 계산 최소한 할 줄 아셔야 됩니다. 30% 곱하기 0.3 플러스 20% 곱하기 얼마라고요? 에이, 왜 이래? 자, 곱하기 0.2. 왜 그럽니까? 자꾸 0.2. 그 다음에 자, 플러스 10% 곱하기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곧바로 20%가 나올 겁니다. 20%.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계산하고 그 다음에 위험도 이제 측정을 한번 해봐라. 이게 이제 전에 최근 10년 동안 2번 정도 물어보고 한 번은 이제 가볍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위험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측정할 수 있는데 분산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 뭐라고요? 표준 편차 이런 걸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다. 그래서 나는 도저히 이거 못 풀겠다. 그럴 경우는 요거는 좀 할 줄 아셔야 되고 나 요번에 기필코 이 수석해 갖고 이 가문의 영광을 좀 찾겠다 하는 분들은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보세요. 요거를 뭐라면 이거를 뭐 시그마 제곱이다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위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위험은 자기가 기대하고 있는 기대 수익이라든가 기대 수익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죠? 벗어날 수 있는 정도. 자, 그러면 경기가 만약 호황이라면 자, 기대치가 20%였죠? 기대 수익률이 20% 아닙니까? 그럼 호황일 경우는 몇 프로가 벗어나 있는 거예요? 자, 10%가 벗어나 있네요. 10%. 그러니까 30%에서 20% 빼니까 얼마가 벗어나 있다고요? 10%가 벗어나 있네요. 그럼 만약에 안정적이라면 만약에 안정적이라면 전혀 안 벗어나 있네요. 20%에서 20%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불황이라면 10% 벗어나 있죠. 근데 밑으로 10% 벗어나 있네요. 밑으로. 그래서 자, 10% 빼기 20%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벗어나 있는 정도를 이제 썼죠.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이 40%가 0.4.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이요. 0.2.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라고요? 0.4. 이렇게 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산하게 되면 0이 나옵니다. 0. 아니 위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기대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 위험이 분명히 있어 없어요?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이 0이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0인가 볼게요.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요거 계산하면 10이죠? 10에다 0.4를 곱하니까요. 4%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0에다 뭘 곱해도 0입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0에다 0.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4%죠? 그럼 더 더하면 얼마라고요? 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플러스 효과를 마이너스 효과로 상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마이너스 효과를 무시하려고 여기다 제곱을 친 겁니다. 여기다 제곱.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10의 제곱은 100이죠? 100에다 0.4를 곱하니까 얼마라고요? 40%가 되는 거고 얘는 0이고 그 다음에 얘는요 마이너스 10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면 100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부호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4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얼마라고요? 80% 이렇게 되는 겁니다. 80. 여기가 바로 분산입니다. 80%. 근데 요거는 자, 이 인위적으로 제곱을 하는 바람에 덩치가 무지장 커졌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은 예를 들어 20% 얘는 뭐 3000%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비교가 아주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제곱하는 바람에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표준 편차는 이거를 시그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분산에 루트를 씌운 겁니다.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 80%를 루트 씌우면 이거 계산하라고 안 물어봅니다. 8.9443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안 물어보고 그냥 요거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분산 정도 물어볼 수 있는데 요것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그러니까 희박하니까 자, 이거 시간 나시만 해보시고 정이 안 되면요. 그거 스킵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스킵해서 우리 100점 맞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60점 이상만 맞으면 합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있으면 이런 거 열심히 할 시간 있으면 다른 거 쉬운 내용을 자꾸 암기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득점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오른쪽 보면 위험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위험을 대하는 태도.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여기 아까 이제 이 그 A라는 그 고시원 있고 K라는 술집이 있는데 둘 다 기대 수익률 몇 %라고 했어요? 20%. 얘도 얼마라고요? 2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산했었죠. 자, 근데 얘는 위험이 뭐라고요? 아주 작댔네요. 위험이 작다. 얘는 뭐라고요? 위험이 크다고 했죠. 잘하면 대박 나고 잘하면 쪽박 난다고 했죠. 아까 술집. 여태 자, 투자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투자자 유형은 이렇게. 자, 먼저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 요거는요 위험 중립형 이렇게 합니다. 얘는요 위험 선호형. 자, 이걸 다른 말로 이걸요 위험을 아주 싫어한다 해서요 위험 혐오형 이렇게 되어갑니다. 얘는요 위험을 추구한다 해서 위험을 아주 좋아한다 해서 뭐라고요? 위험 추구형 해줍니다. 자, 볼게요. 자, 얘나 저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는 위험 회피형 혐오형이라고 해서 위험한 투자는 선택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알겠죠? 않겠다가 아니라 자, 상대적으로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대치가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뭐 선택하겠다고요? 위험이 작은 놈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얘는요. 자, 기대치가 동일하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위험이 큰 놈을 선택하겠다. 잘하면 대박. 잘못하면 쪽박 나는 걸 감수하겠다는 얘기죠. 이거 뭐라고요? 위험을 선호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위험 중립형은 위험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 있죠? 요것만 선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시면 예, 일반적인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자기가 기대하는 정도가 딱 들어왔으면 좋지. 자, 여기서 벗어나는 걸 그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할게요.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는 가정이 있다면 가능한 뭐라고요? 자기가 기대하는 정도 있죠? 딱 들어왔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투자자는 다 뭐라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대부분 다 뭐라고요? 위험 회피형. 그래서 우리 투자론도 전부 다 누굴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위험 선호형 투자는 누구냐? 이거는 이제 도박을 하는 사람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박하는 사람. 도박하다가 자, 이 방송가에서 이제 쫓겨난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작은 수익을 얻으려고 도박하려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주 큰 수익을 얻으려고 아주 큰 위험도 부담하겠다. 그러니까 방송가에서 쫓겨날 것도 각오하겠다는 얘기죠.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이거를 위험 선호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비합리적인 투자자고 우리는 다 누굴 가정한다고요? 합리적인 투자자 아닌 위험 회피형 투자들을 가정합니다. 다만 위험 회피형이라 하더라도 자, 이 상대적으로 위험을 좀 덜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고 더 감수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덜 감수하려는 사람을요 보수적 투자자다. 그리고 더 많이 감수하려는 사람을요 공격적 투자자 이렇게 구분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누구를 가정한다고요?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에 대한 투자자 유형까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잠시 끊었다가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위험.